어쨌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너 어디였냐? 그 12번 문제였나? 11번 문제였나? 아니다. 12번이었나 보다. 12-1번 블루원, 블루원? B1 교재에서 y는 3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을 하려고 해. 그럼 뭐 하면 돼? 갈아 끼면 돼. x자리에 뭘 집어넣고? x자리에 뭘 집어넣고? x? 틀려도 괜찮아요. 아무나 좀 대답 좀 해봐요. x자리에 뭘 집어넣고? x 플러스 2를 집어넣고 y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게 완성된 식이라고요. 이게 원론적인 얘기고, 만약에 이거를 굳이 식으로 이걸 좀 중삼스럽게 내려서 하면은 보통 이거는, 자,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x에다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x에다가 뒤에다 2를 붙여주고요.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y에 3이니까 여기다 더하기 3만 하시면 완성이 돼요. 라고 설명을 하겠죠. 이게 중3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이고요. 아마 실제로 한번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들으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평행이동이라는 거, 그냥 여기서 통째로 평행이동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걸 이용하면. 그 옆에 있는 이제 12-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개념 한 통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켜져 있죠? 깜짝이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될까요?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내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x-p라고 하는 그 자리에 부호 바꿔서 집어넣어주고 플러스 q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n을 더해요 라고 기억하라고 시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배웠던 그거를 써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y는 a에 x 자리에 x-m이라는 애를 집어넣고 y 자리에 y-n이라는 애를 집어넣는데 이건 함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y만 남겨놓고 넘기면 된다 라고, 별 차이 없는데 규칙을 하나하나 정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의 핵심 원리를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써먹으실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43-1번 PQ값 구하래요. 이그샘플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요거 그냥 싸그리 싹 다 지우겠습니다. 이그샘플 문제 43-1번인데요.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함수식이 y는 x제곱이 돼요. 반대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여기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6인데요.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최종적으로 y는 x제곱 형태로 바뀌려면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붙고 플러스 6이 붙어야 되죠. 그럼 이거는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이걸 외우라고 시킨다고요. 거기서는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6만큼 라고 써서 부호 반대로, 부호 그대로, 부호 반대로, 부호 그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이거 그냥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뭐 이 새끼야? 마이너스 3에서 0이 되려면 x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되고 y에다가는 얼마를 더해줘야 된다? 이게 더 쉽죠? 꼭지점 구해서 평행이동 시키는 게 훨씬 간단해요. 자, 그럼 두 번째 2번은 딱 보자마자 그러면은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니까 꼭지점 좌표 먼저 구해봐봐.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니까 4 콤마 마이너스 13이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해줘야 y는 x제곱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기준점이라고 하면 그래프의 핵심적인 가장 핵심적이 되는 기준점이라고 하면은 2차 함수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머리끄댕이를 확 잡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잘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핵심이 뭐라고요? 요 머리끄댕이가 그러면 함수에서 뭘 나타낸다고요? 꼭지점을 나타내게 된다고요. 자지마 이 졸고 있어 이 혼난다 이 세게 안 잡았어 이 아픈 거 아니지? 놀랬어? 기분 나빴냐? 미안하다 야. 아 그래. 두 번째 그 x축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의 차이 뭐 하라고요? 부호 바꿔끼라고요. 근데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하면 y 대신에 그 1번 y는 3x제곱인데요 x축에 대하여 평행이동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근데 이거 함수 형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는 모든 부호가 다 바뀌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는 뭐 특정 부호만 바뀐다 뭐 이딴 식으로 설명도 가능해요.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겠죠. 43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라는 형태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포물선 여기 x축 대칭이 있대요. 인 식이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자 일단 x축 대칭하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b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대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b에 뒤에 2 붙을 거고요. 이 그래프가 뭐가 됐대요? 이게 됐대요. 그럼 b는 얼마예요? b는 7 나오겠죠. 문제에서 따라가라는 대로 한 번에 점프해갖고 여기서 쭉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씩 거쳐서 천천히 가시면 충분히 처음 하는 거랑 상관없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식은 근데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돼서 꼭지점이라는 좌표와 꼭지점이라는 정보와 축의 방정식이라는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라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이쁘게 정리되어 있는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했죠? 표준형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케이스 경우는 어떤 게 더 많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자체에서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기억하셔도 돼요. 권하지 않아요. 네, 이거를 외우는 정신 나간 사람은 시간 낭비예요. 외우지 마세요. 네, 이거는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요. 아니 나야 뭐 보여주려고 외운 거고. 얘는 외울 필요가 있거든요. 얘는 좀 쓸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지점을요. 이 공식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표준형이라는 이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을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완전 제곱식 형태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직접 순서가 니네 근해 공식 유도하던 그 순서와 동일해요. 거의 비슷해요. 문자로 한번 보여드리고 문자로는 좀 적응이 힘들 숫자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숫자로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문자로 바꾸는 게 좀 더 쉬울 테니까. 자, 여기 이그젬플이라고 되어 있는 44-1번에 있는 이 y는 x제곱 더하기 2x-3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할 건 뭐부터 확인을 하냐면 2차 항 개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1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서 1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1인 경우에는 뭘 하면 되냐면 앞에 있는 요 두 개를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요. 얼마를 더해주면 완전 제곱식이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뭐 해야 돼? 절반의 제곱. 얼마? 플러스 1을 해주면 되죠. 함부로 막 숫자를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다시 빼줘야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라는 식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애를 묶어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 준다면 이게 표준형 형태로 바꿔준 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번처럼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 등호 옆에 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나누거나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게 불가능합니다. y는 형태로 항상 고정돼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그 공식과 비슷한 결을 가냐면 머리를 떼세요. x제곱의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x제곱의 개수로 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 괄호 안에다가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그러면 지금 형태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y는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더하기 5라는 식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찌꺼기가 남았습니다. 누구? 마이너스 1이요.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으로 내쫓아줘야 되죠. 근데 내쫓을 때 괄호 밖으로 나오면서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앞에 개수를 받아서 나와야 돼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요거 완전제곱식꼴로 만들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과 1이 받아서 나와서 마이너스 2 더하기 5라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얼마? 3이 되겠죠. 그죠? 이 받아 나온다라고 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을 조금 3번, 4번은 그럼 나는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렇게 조금 속도를 더 올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인데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뭐 했는지 확인되세요? 뭐 했는지 확인되셨어요? 요 두 개를 한 번에 섞어서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밖으로 꺼내는 것까지 한 번에 했어요. 뭐 플러스 4 했으니까 마이너스 4를 하면서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랑 만나서 밖으로 끄집어낸 것까지 한 번에 한 거야.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에 지금부터 이걸 시도해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라는 거 이번엔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라는 거 순서대로. 제일 첫 번째 뭐 하라고? 문자를 묶으라고. x제곱 마이너스 3x. 딱 공간 좀 넓게 잡을게요. 그럼 뭘 할 수 있어? 더하고 뺄 수 있죠? 얼마를 더해줘? 얼마 더해야 돼? 얼마 더해야 돼? 플러스 4분의 9를 더해줘야 돼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 할 거고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완전제곱식꼴로 묶으면서 밖으로 꺼내자.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 될 거고, 받아서 나온 애는 플러스 2분의 9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은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7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식을 바꾸는 걸로 한번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제일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 너는 뭐 하라고 했어? 뭐로 묶어? x제곱의 개수로 묶어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은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준다 라고 했어요. y는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앞에 세 개는 완전제곱식이 되고 뒤에 하나는 밖으로 튕겨 나오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죠?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제곱이 될 거고, 얘 나오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래서 통분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a 곱하기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꼭지점 좌표를 구해보시면 부호 반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요.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라고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식에 의해서, 이 유도하는 과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표준형 형태로 만들었을 때 나오는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따로 써놓은 거고요. 그 중에서 꼭지점 좌표는 진짜 외우지 마세요. 이거 여기 공식에 집어넣는 것보다 나중에 빨라지면 이게 더 빨라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훨씬 빨라요. 여기다 대입해서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오래 걸려요. 귀찮아요. 실수도 더 많아요. 괜히 더 복잡해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표준형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모양, 두 번째, 꼭지점, 세 번째, 축.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반형에서는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나? 일반형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을까? 요 정리한 건 한번 지우겠습니다. 여긴 지워도 괜찮을까요? 예.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 우리 뭘 확인했었냐면 표준형에서 꼭지점의 좌표에 따라서 1사분면, 2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어디서 꼭지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양까지 확인해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도 뭔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2차 항 개수는 뭘 나타내니까? 모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의 값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0보다 크면 뭐라고요?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그래서 모양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a는 뭘 결정한다고요? 모양을 결정해요. 자, 내가 이거 하나 외우라고 했는데 뭐 외우라고 했지? 축의 방정식이요. 축의 방정식 잘 봐요. 봐봐. 몇 개를 볼 건데요. 요거 하나 볼게요.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이렇게 4개를 한번 볼게요. 자, A는 0보다 어때요? 0보다 크죠? 축의 방정식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2a분의 b죠. 자, 축이라는 게 지금 현재 y축보다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럼 이 값은 음수가 된다는 뜻 맞니? 그지? 그러면 2a분의 b라는 값이 양수가 된다는 뜻이죠. 이거 무슨 말이야?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죠. 그치? 여기서는 이게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a와 b의 부호 동일이에요. 부호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할 때 주로 a, b는 양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값이 양수가 된다는 뜻은 2a분의 b라는 값이 음수가 된다는 뜻이 되고, 그럼 얘는 a와 b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부호가 양수일 때도 부호가 동일하니까 A가 양수일 때 B가 양수이면 왼쪽에 축이 있다는 얘기고요.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이면 오른쪽에 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는요? 얘도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A가 음수인데 B가 음수면 여기고요. A가 음수인데 B가 양수면 여기가 돼요. 이 마이너스 2A분의 B 때문에요. 축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얘가 모양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둘 사이의 부호가 같을 때, 잘 기억해요? 이게 둘 사이의 부호가 같을 때야. 그 다음에 얘가 둘 사이의 부호가 다를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B에다 0 집어넣으면 축의 방정식이 뭐가 돼요? 0이 되죠. 자, 그러면 축의 위치가 Y축보다 왼쪽에 있다고 오른쪽에 있다고?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축은 음수가 되죠. 축은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왼쪽에 위치하죠. 그죠? 그럼 여긴 반대로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럼 B가 0일 땐 그럼 뭐가 돼요? 축이 Y축이 되겠죠. 그럼 C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B라는 애는 이제 뭘 결정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축의 부호, 방향, 위치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C는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수항은요, 여러분들 언제나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 상수항은 미지수에 얼마를 넣었을 때 상수항만 남아? 0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C가 남는다고? 0. X에다가 0 집어넣는 거 우리 뭐라고 했었는데? 뭐라 했지? Y축 교점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얘는 뭐라고요? Y절편이에요. 아니, 다른 색깔로 할까 그랬는데? 너무 정신없다. 눈 아프다, 야. C라는 애는 Y절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라는 애의 부호가 0보다 크면 원점보다 위를 지나고, 그쵸? C가 0이라고 한다면 원점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C가 0보다 작게 되면 원점 아래를 지나게 되겠죠. A, B, C의 부호에 따라서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바꿔 얘기하면 그래프 모양만 보자마자 아, A는 뭐, B는 뭐, C는 뭐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래프는 A가 음수, B는 둘 사이의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음수, C는 원점을 지나니까 0.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몇 개만 더. 자,
A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B는 0보다. A의 부호가 결정돼야지만 B의 부호가 나오잖아. A가 뭐라 했어? 양수라며. 그럼 B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C는 양수야, 음수야? C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만 보고 ABC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고, 반대로 ABC의 부호를 주면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 표준형에서는 이 자체로는 그게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면 Y축과의 교점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푸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얘가 분명 꼭지점에 Y좌표거든요? 얘가 어느 순간부터 Y좌편이 돼요. 얘들이 푸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뒤에 있는 애가 Y좌편이라 하셨어요. 자, 제일 뒤에 있는 애, 그렇게 푸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닙니다. 얘는 Y좌편이 아니에요. 얘는 Y좌편이 맞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그젠플 45-1번 딱 보자마자, 그 밑에 있는 문제 45-1번 보자마자 A는 0보다, 야, A 0보다 어때? 커요. B는 0보다 어때? 작아요. C는 0보다 어때? 작아요. C는 뭘 나타낸다고? Y절편이라고, Y축과의 교점이라고. 자, 그러면 이번에 A는 0보다 어때? 작아요. B는 0보다 어때? 작아요. C는 0보다 어때? 커요.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다? 갑자기 굉장히 뜬금없는 값인데요. 니네 이거는 사실 기본 개념 과정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있네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를 비교하려고 해요. 자, 이 c는 어디서 나와요?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그죠?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값이 c가 나오죠. 그럼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뭘 하면 나올까요?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모양이죠. 그러면 a-b 더하기 c는 어디서 나오는 애일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 값이죠. 그죠? 그럼 하나 더. a 더하기 2b 더하기 4c는 어디서 나오는 애일까요? 좀 어렵나요? 다른 거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할게요.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x에다 뭘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럼 다시 가볼게요. a 더하기 2b 더하기 4c는 어디서 나오는 애일까요? 이거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적으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유추할 수 있으면 돼요. 얘는 좀 도와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얼마 집어넣었을 때예요? 뭐이? x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요런 모양 나오죠. 왜 이걸 하냐면요. 예제 45번 넘어가 보세요. 옆으로 가서. 거기에 3번 보기 보이시나요?
한번 보기 보이세요? a-b 더하기 c의 부호를 확인하래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함수는 지금 x가 마이너스,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디야? 여기 이쯤이야. 이때 y 값은 어디야? 위로 가 있지. 그치? 그럼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a-b 더하기 c는 지금 0보다 큰 상태야? 작은 상태야? x보다 0보다 큰 곳에 있잖아. 그러니까 3번은 틀렸다고요. 아, 얘가 y가 0보다 큰 구간이고요. 여기가 y가 0보다 작은 구간이고요. 얘가 y가 0인 구간이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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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러니까,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에 여기 이 조건 하나 붙어 있네요. 1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자, 1번. 요거부터 가자.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에서 부호 먼저 다 써봐요. a는 0보다 어때? a는 0보다 어때? 커요. b는 0보다 어때? b는 0보다 어때? 작아요. 작아요. c는 0보다 어때? 커요. 자, 1번 a, b는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요. 맞죠? 자, 2번 bc는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죠. 틀렸네요. 3번 지금 문제에서 나왔던 a-b 더하기 c라는 값은 0보다 커야 돼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a는 양수 빼기 음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라서 양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더 정확합니다만. 자, 다음 4번은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이거 뭐 나타내는지 아시죠? 축이라니까요. 이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뭐 하면 돼?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개 합쳐졌으니까 얘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지? 자, 마지막 5번 b제곱 마이너스 4ac 부호도 확인해봐요. b제곱 야! b제곱! 양수 음수 양수 오호 야 곤란하다.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이거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0보다 크거든요? 왜일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는데 이거 여기서 혹시 이거 유추 가능합니까? y에다 뭐 집어넣은 거예요? y에 뭐 집어넣은 거예요? y에 0 집어넣은 거잖아. y에 0 집어넣은 거는 우린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뭐와의 교점? x축과의 교점. 자,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게 바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야. 자, 지금 교점이 몇 개지? 그럼 해가 몇 개지?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지? 판별식. 해가 2개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요.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순서가 안 맞아. 아이, 진짜, 근데 난이도가 이게 지금 올라가면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게 방금 전에 우리 C라는 것 자체는 뭘 나타낸다고? Y축과의 교점을 나타낸다 했잖아. 근데 X축과의 교점은 뭘 구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그럼 해가 없을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럼 교점이 없을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떠 있는 거야. 교점이 한 개일 수도 있지? 그치? 중근이라고 하잖아. 그건 뭐야, 그러면? 찍고 가는 거야. 찍먹. 그죠? 그러면 해가 두 개, 교점이 두 개일 수 있지. 해가 두 개일 수 있잖아. 그건 뭐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여기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물론 끌어당겨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정식 커리상으로 배우는 것 자체는 이거를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유추가 가능하긴 하죠. 그래서 시험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학교에서는 안 알려줄 겁니다. 시간이 좀 초과가 됐는데 자, 힘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게요. 딱 하나, 두 개 남았는데요. 전 원래 활용 문제 안 풀어드리니까요. 전 원래 활용 문제 안 풀어드리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식구하는 거 하나 남았어요. 우리 방정식 식 세우기 한번 기억나시는지 한번 해볼까? 방정식에 x제곱의 개수가 a이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 한다면 식 어떻게 세운다 했지? 식 어떻게 세운다 했지? x-알파, x-베타는 0으로 놓고 이 앞에다 뭐만 붙이면 된다 했지? a만 붙이면 된다 했죠. 그죠? 방정식 식 세우는 과정은 이렇게 한 가지로 단순한데요. 함수의 식 세우는 과정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해요. 문제에서 주어진 걸 기반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답을 보고서 문제에서 자, 요 형태로 나타내어라. 아니면 요 형태로 나타내어라.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 형태로 나타내어라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건 마지막에 바꾸는 거고요. 문제를 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원론적인 걸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봐요. 표준형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여기서 나타나는 정보는 뭐라고요? 첫 번째 꼭지점, 두 번째 몰라요? 미친 사람들인가? 다시 표준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보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모양, 두 번째 꼭지점, 세 번째 축의 방정식. 그러면 일반형에서 나타나는 정보 첫 번째는 뭐? 모양, 두 번째는 축의 위치, 세 번째는 y축과의 교점, y절편. 그죠?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꼭지점을 주어줬어. 아까 우리 봤던 처음에 질문 나왔던 그 문제 있잖아. 문제에서 꼭지점이 주어졌어. 꼭지점이 주어지는 순간 이 둘 중에 무슨 식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야 돼? 표준형. 나와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자고. 자, 꼭지점 플러스 한 점. 이게 주어지는 경우 n은 그럼 뭘 쓴다? 표준형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최종 형태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일반형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작은 이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면 돼? 괄호를 풀어주기만 하면 돼. 그치? 그럼 두 번째. 야, 꼭지점 말고 두 번째 정보는 뭐가 있을 때?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과
2점이 주어질 때. 애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시작을 해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2점을 대입을 추계방정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고 2점을 대입하면 A와 Q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이걸 쓸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 뭐가 주어질 때? Y축과 Y절편하고 2점이 주어질 때. 옛날에는 이걸 다르게 설명했었어요. 옛날에는 3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걸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은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안심하셔도 돼요. 너굴맨이 해치웠으니 안심하라고.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에 값을 줍니다. 그게 Y절편이에요. 그래서 Y절편과 2점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특징, 꼭지점이라던가 추계방정식을 쓸 때에는, 그게 문제에 나와 있을 때는 표준형을 이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2점도 그냥 2점이 아니라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이 나와 있을 때는 어때? X축과의 교점이 알파 콤마형, 베타 콤마형 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이 주어지면 특수한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방금 전에 여기서 했던 말이야. X축과의 교점은 뭘 나타낸다? X축과의 교점은 뭘 나타낸다? 2차 방정식에 다시 X축과의 교점은 뭘 나타낸다? 2차 방정식에 해를 나타낸다. 얘네들이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에 해가 된다. 그럼 이 두 개를 해로 가지는 식을 먼저 세워놓고 그 앞에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 이렇게 놓고 풀면 된다. 이게 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겁니다. 126페이지에서 4종류 나와 있을 겁니다. 그 4종류에 관한 설명 지금 이걸로 그냥 다 끝난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볼게요. 46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겁니다. 꼭지점의 그래프, 꼭지점과 그래프 위에 다른 한 점이 주어졌을 때, 혹은 추계방정식과 그래프 위에 2점을 주어졌을 때는 뭘 쓴다? 표준형을 사용한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46-1번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그 이그젬플 문제. 자, 꼭지점의 좌표가 2,3이고 그럼 C가 어떻게 세운다고? Y는 A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3. 그지? 그 다음에 점 1,4를 지난다.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A는 1 나오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A 1 나와요. 이거 대입해보면. 그 다음에 2번 그럼 어때? 2번도 마찬가지야. 2번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2. 그럼 그대로 식을 써주면 돼. A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 여기다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1,4분의 5를 대입하면. A가 얼마가 나와서? 그래서 식 라고 쓸 수 있게 된다. 확인되시나요? 축이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이 주어졌을 때, 그럼 밑에 있는 건 축이 주어졌을 때 x는 3을 축으로 하고 라고 하면 뭘 쓰라고? 표준형 쓰라고. 여기다가 이제 2점을 대입합니다. 1,7을 대입과 2,4를 각각 대입할 거예요. 첫 번째 거 대입하면 식 어떻게 돼요?
4a 플러스 q가 7. 그 다음 2,4 대입하면 a 플러스 q가 4 라고 식이 나와서 연립해 주시면 a는 1, q는 3. 따라서 식은 x-3의 제곱 플러스 3라는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추계 방정식과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표준형을 이용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제 46번 그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그림 한번 봅시다. 그 그림에서 이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뭐가 나와 있어요? 꼭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몇 콤마 몇인가요? 2 콤마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다른 한 점도 나와 있습니다. 몇 콤마 몇이에요? 0 콤마 1이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2 콤마 마이너스 3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0 콤마 1을 대입하시면 a는 1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식은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이게 기본이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어떤 형태래? 이걸 구하래. 그럼 얘를 바꿔주면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죠? 전개하면.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4, c는 1 나와서 3개 더한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게 답이 됩니다. 절대로 문제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옆에처럼 생겼어요. 여기서 시작하지 마세요. 꼭지점이나 축이 나왔을 땐 무조건 이걸로써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 가서 배우지 않아요. 그냥 없어요. 나중에도 이런 식 구하는 거 안 배워요. 똑같이 배워요.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 잘못 잡으시면 그냥 못 풀어요.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럼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아마 이 교재가 옛날 버전이라 그냥 정말 세 점이 나와서 연립방정식 3개 구하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는 y축과의 교점이 주어집니다. y축과의 교점과 2점 또는 x축과의 교점 2개와 다른 1점 이런 식으로 3개의 점을 직접적으로 주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47-1번 이그샘플 문제 확인해보시면 정말 다행히도 마이너스 1,0 개뿔 안 다행이다. 자, 얘는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얘를 체크해 주셔야 되죠. y축과의 교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써요? ax제곱 bx 마이너스 5라고 쓰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얘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1,0 대입하시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는 0 1,8 대입하시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5는 8 그죠? 얘를 연립해서 구하시면 돼요. a 마이너스 b는 5 a 더하기 b는 13 a는 9 b는 4 따라서 y는 9x제곱 4x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두 번째 또 마찬가지 0,1 2,3 마이너스 3,4
뭐가 보여야 된다고? 이걸 통해서 식을 먼저 적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2점. 자, 근데 47-2번처럼 마이너스 3,0, 1,0, 2,5 이런 식으로 이게 두 개가 다 주어진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2차 방정식 식 세우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낫다고요.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라고 놓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전개하고 뭐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a 곱하기 5 곱하기 1이 5네요. 아, a는 1이니까 y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안 이쁘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47-2번도 마찬가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예제 47번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2차 함수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왜 2차 함수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여기 딱히 언급이 안 되냐면 2차 함수의 활용 부분이 싸그리 싹다 고등 과정으로 넘어갔어요.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왜 고등 과정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니네 예전에는요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최대값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최소값 이게 09까지는 3학년 1학기 과정이었어요. 09 개정까지는. 근데 1, 5 개정이 되면서 이게 수 3과정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2차 함수 문제는요. 넓이가 가장 클 때 한 변의 길이는?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활용 문제거든요. 다음 둘레의 길이가 얼마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2차 함수 활용 문제예요. 그걸 낼 수가 없어요. 최대 최소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활용이라고 하면은 진짜 초초 기본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어디 빼고? 36 빼고. 36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쨌든 어렵게 내더라고요. 애둘러서 최대값이 물어봐요. 그거는 네.